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법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셨나요? 황수진의 정법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천공 스승님께서 최근에 강의하신 정법 13,836강과 13,837강 명상과 영성의 차이라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불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을 멍하니 바라본다는 뜻인데요. 명상 카페에 가면 실제로 촛불 앞에 앉아서 멍 때리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멍도 있고 산에 가서 하는 산멍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구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명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이런 게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 방법이 계속 새로 나오는 것처럼요. 저탄수화물이 유행하다가 간헐적 단식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이게 다 뭘 의미할까요? 완벽한 답을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명상과 영성, 뭐가 다를까요? 먼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책을 봤습니다. 교과서 펴놓고 공책에 적고 밑줄 긋고 시험 보고 선생님이 여기 시험 나온다 하시면 형광펜으로 쫙 그었죠. 그게 우리의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책에 나온 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노트 필기하고 리포트 쓰고 발표하고 이게 상위 학습입니다. 수동적인 암기에서 능동적인 이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누구는 A+를 받고 누구는 B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의 차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따도 지식은 70%까지만 우리를 채워줍니다. 왜 70%냐고요? 그 위에 뭔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지식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논리고 이론이고 실험 결과고.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자연의 이치,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자연에는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나머지 30%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했을까요? 지식으로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명상이죠. 요가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해외 세미나도 가보고 인도 가서 수행도 해보고 안 해본 걸 해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와, 이거다 하면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수련에는 5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명상이고 또 하나가 요가인 거죠. 호흡법도 있고 단전호흡도 있고 기수련도 있고 각각이 다 자연의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요. 눈 가린 사람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고 코 만진 사람은 뱀 같다고 하고 귀 만진 사람은 부채 같다고 하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코끼리 전체는 아니죠. 문제는 명상을 해도 뭔가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옆길로 새는 겁니다. 불멍, 바다멍, 산멍. 이건 사실 명상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목적을 잊고 그냥 시간 보내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마치 운동하러 헬스장 갔다가 사우나에서 시간 다 보내는 것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시야를 넓혀볼까요? 우리 사회를 보면 큰 기업이 있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 큰 종교단체들. 이런 조직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창업자가 있죠. 일대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처럼 맨손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든 분들. 이분들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에서는 이걸 원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같은 겁니다. 이분들이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죠. 비전이 보이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일대는 길을 닦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이념을 만들고 기본을 세우죠. 우리는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우리 정신이다. 그 다음 이대가 이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합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지점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고 규모를 키우죠. 해외로도 나가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회사다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3대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대한테는 그 카리스마가 안 통해요. 할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나 회장 손자야. 이래봤자 직원들이 그래서요?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직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력 보여주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럼 3대는 뭘 가져야 할까요? 지혜입니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로 이끌어야 해요. 직원들을 이해하고 시대를 읽고 융합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예요. 힘의 시대가 끝나고 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대기업 3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어떤 분은 경영에서 밀려나고 원력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자연에는 하늘, 땅,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사람은 제일 아래 있었어요. 하늘이 제일 위, 땅이 가운데, 사람이 제일 밑. 왜 사람이 제일 아래였을까요? 배워야 하니까요. 자라야 하니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밑에서 배우듯이 우리 인간도 하늘과 땅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늘한테 기도하고 땅에서 농사짓고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컸죠. 그런데 사람이 다 자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하늘, 사람, 땅. 사람이 땅 위로 올라서는 거죠. 왜냐고요? 땅에 쌓인 기운을 끌어올려 쓰려면 위에 있어야 하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기 스위치가 벽 아래에 있으면 켜기 힘들잖아요. 허리 굽혀서 손 뻗어야 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적당한 높이에 있으면 손만 쭉 뻗으면 딱 켜지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땅의 기운을 쓰려면 땅 위에 서야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대간의 기운이 쌓여 있습니다. 태백산맥에도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이 산들은 뭘 했을까요? 기운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충전했어요.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수천 년 동안 에너지를 축적해온 거죠. 이제 이 기운을 쓸 사람이 나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과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요? 인간은 성장 중인 존재고 사람은 완성된 존재예요. 인간은 배우는 자이고 사람은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멍 때리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배우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교수님 강의 듣듯이 법문을 들어야 해요.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기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걸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지혜가 쌓입니다. 작게 깨치면 작은 지혜가, 크게 깨치면 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호흡이 중요하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다음엔 호흡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좀 더 큰 이해가 오죠. 나중엔 모든 생명이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단계별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 공부에는 단수가 있습니다. 1년 공부하면 1단, 2년 하면 2단, 3년 하면 3단. 태권도처럼요. 3단까지는 비교적 잘 올라갑니다.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4단부터는 다릅니다. 4단부터는 지도자 반열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서는 거죠. 품성도 넓어져야 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단수는 나중에 품계로 바뀝니다. 자연의 힘을 쓸 수 있는 자격증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미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메타버스, AI, 가상현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젊은 분들은 이미 게임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바타 꾸미고 가상 세계에서 친구 만나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이게 다 영성과 연결됩니다.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이 만드는 세계가 바로 가상세계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가상현실을 만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반지의 제왕 같은 세계관을 직접 만들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마블 유니버스 같은 이야기를 내가 직접 창조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게 문화작품이 됩니다. 상품이 됩니다. 경제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한대요. 기계는 서양이 잘 만들지만 그 기계로 뭘 할지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실제로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문화를 만드는데 천재적입니다. 법문 들으면서 명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상상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세계관이 펼쳐져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스마트폰에 메모하세요. 정리하세요. 구조화하세요.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게 영성의 힘입니다. 영성이 먼저고, 생각이 먼저고, 말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과학이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 상상했죠. 그게 비행기가 됐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했죠. 그게 전화가 됐습니다. 온 세상의 지식을 한 곳에 모으고 싶다 했죠. 그게 인터넷이 됐습니다. 상상이 먼저 창조가 나중입니다. 명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위에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멍 때리지 마세요. 배우세요. 촛불만 보지 마세요. 이치를 보세요. 바다만 보지 마세요. 흐름을 보세요. 법문을 듣고 이치를 깨치고 상상하고 창조하세요. 모든 기운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기운, 태백산맥의 기운, 이 땅의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지혜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되세요. 영성의 힘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